일단 15년 안에 아이가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가기 전에 끝내자. 제일 중요한 건 주의해야 될 건 금리라기보다는 금액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잘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아니, 대표님. 네. 그 책에서 네. 결혼 후 15년, 음. 싱글은 50세까지 내 집 마련을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이 시기를 좀 강조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꿈이다. 그럼 내 집 마련을 꿈꾸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꿈을 조금 더 한 발짝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려면은 시간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15년 안엔 승부를 내야 되지 않겠냐. 아, 15년. 왜 15년이냐? 15년 정도 결혼하고 15년 정도 지나면 이때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그렇죠. 막 될까 애들이 말까죠? 이제 어. 1m 한 70 정도 되는 애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걔네들이 돈을 거의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핑계가 되면서 내 집 마련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5년 안에 아이가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가기 전에 끝내자. 그런 차원에서 15년이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왜 50세라고 했느냐면 이 책에는 아파트를 강조하다 보니까 50세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꼭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연립빌라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연립빌라라는 것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아파트보다 떨어진다.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거는 주거로만 보고 나는 다른 쪽에 나스닥에 S&P 500에 투자해서 노후 준비할 거야. 이렇게 가면 뭐 연립빌라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50세까지 갈 이유는 없고 굳이 아파트로만 한정 짓는다면 1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해서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5평 아파트를 맞벌이가 산다 그러면은 12.5평씩 담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1인 가구는 뭐 12.5평짜리 아파트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15년과 50세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 미혼, 싱글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내 집이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잘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비슷한 직장을 다니고 비슷한 벌이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한 동기는 막 집을 사겠다 그러면서 60%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집을 사기로 결정해서 200만 원을 원금과 이자 갚는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동기가 산 집을 안 산 대신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그 동기가 원금 이자 내는 돈만큼 나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몇십 프로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중요한 거는 집을 산 사람이 투자하는 원리금만큼을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안 사기로 결정했다면 그 부분만큼 저축과 투자를 하셔라. 그러니까 싱글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존중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그 동기들만큼의 금액만 저축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잘 모으고 잘 투자하고 이런 게 좀 그렇죠. 중요한 거군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대출을 좀 음. 빨리 갚는 게 좋나요? 아니면 좀 천천히 좀 갚으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게 좋나요? 더 갚을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갚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4.5보다 더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느냐? 요즘 최근에 나스닥이나 S&P가 뭐 1년에 뭐 10%, 20%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그거는 그 직전 기간에 그랬다는 거지 앞으로 반드시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고 있는 거 말고도 이거 더 갚을까요 말까요 고민한다?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뭐 갚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갚지 마라 그런 순간 여러분들이 그래? 대부분은 씁니다. 그러니까 쓰니까 그냥 갚으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건 좀 위험하다 이런 싶은 어떤 대출의 조건이나 이런 주의해야 될 이런 포인트들 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주의해야 될 건 금리라기보다는 금액이죠. 지금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그래서 굉장히 소득에 비해서 낮은 과거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 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금액을 너무 높게 받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집값에 너무 과한 40, 50%를 넘는 수준을 대출받는 것은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률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과거만큼 대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실수요에 기반해서
제 바램 같아서는 한 40% 이내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사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금액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자금 마련이 목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좀 준비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집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사라진 시장이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집은 자산임과 동시에 내가 거주하는 필수 재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너무 따지지 말고 나한테 맞는 집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자금으로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받는다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금 계획이 일단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40, 50%,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40, 50% 이상은 안 받는 규모로 결정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금액이 결정이 나면 그 가격대와 비슷한 곳에 세 곳의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세 곳의 임장을 가라는 얘기는 무슨 동네에 A단지, B단지, C단지를 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딱 결론 나는데 8억짜리 아파트가 내가 대출받아서 요번에 시도를 해볼 만한 게 됐다. 그럼 8억짜리 20평대 초반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에 예를 들면은 강서구, 서대문구, 그죠? 그다음에 광진구, 이렇게 세 곳을 완전히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해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차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타고 가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그 집을 방문해야 해요. 근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봤는데 이상하게 그게 외진데도 아닌데 되게 불편해, 느낌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일단 그 동네는 이 접근 자체가 좀 힘든데? 내가 여기서 회사 다니기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꼭 나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좀 편안하게 접근이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 주변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시고 그 선정한 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아파트를, 단지를 또 세 군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군데를 보신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장 체크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 임장 체크업 리스트를 가지고 이 세 곳의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상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 똑같은 조건의 세 개의 아파트를 똑같이 평가를 해서 상호 점수를 매겨서 가장 점수가 높은 그걸 선택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큰 실수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나에게 맞는 집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 좀 우선순위가 있다면? 근데 크게 네 가지인데 저는 이거를 꼭 내 집을 당장 내일 모레 살 사람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남녀 커플들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임장 요즘 데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치안이고, 두 번째가 교육 환경, 치안 환경, 교육 환경, 그 다음에 교통 환경,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몽땅 다 집 안에 인테리어가 아니고 바깥의 외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가장 집의 가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치안 환경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아파트 반경 500m 이내, 도보 10분 이내에 유해 환경이나 유해 시설이 있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해 환경, 유해 시설이라는 게 무슨 쓰레기 소각장이 있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우는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유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은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바로 재래시장이 있어. 우리 같으면 너무 좋지. 네. 맨날 가서 이거 좀 싼 거 있다. 싼 것도 먹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근데 살기 좋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 엄마가 보면 그렇게 탐탁치는 않은 거야. 시장통이면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죠, 상인들이. 그래서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품화라는 게 왜 인기가 있냐면 이게 치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지 안에 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한테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치안 사항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이 사실 그 학원 컴플렉스하고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도 대부분 대치동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서열화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학원과의 접근성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통 환경인데, 소위 말하는 CBD라고 하잖아요. CBD. CBD가 이제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을 얘기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광화문 종로, 그다음에 여의도, 강남 판교 요 정도 있거든요. 여기로 좀 접근이 빠르면은 그쪽하고 로케이션이 좀 가까우면 집값이 좀 비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물과 공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보면 자연환경 그러면 공원 녹지 그러면 이제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이러면 좋은 거니까 무조건 그러면 뭐 산이 있으면 좋지 않냐. 근데 산은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고, 이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산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딱 예외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남산이에요. 남산. 네, 남산은 그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지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대사관들도 많고 좀 치안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중심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징 때문에 이태원 한남동은 좀 예외고요. 나머지 동네에서는 산이 구릉지에 아파트가 있는 거는 그렇게 그닥 평가를 잘 받지는 못하니까 물과 공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4번이 좀 조화롭게 임장에 여러분들이 반영이 되면은 좀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혹시 이제 정말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소득이 당연히 높아서 많은 돈을 잉여소득을 저축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면야 뭐 내 집 마련은 금방 할 수 있는데, 내 집 마련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열정이 있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이 완전 불가능하진 않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거 자체가 막 3년, 5년 안에 금방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생각을 하셨을 때, 작은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이 로드맵을 5년, 10년, 15년을 잘 짜셔가지고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이 있을 때 돕는 손길이 나타난다. 우리가 뭐 흔히 귀인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귀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귀인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 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한 40대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실 텐데, 노후는 지금의 생활비보다 무조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